거죠. 합성함수 보자. 합성함수. 합성함수. 이름 그대로 합성을 해서 어떤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 해서 이름이 합성함수야.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것, 그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한다. 합성함수라고. 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고 y에서 z로의 함수 g가 있을 때,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함수 f를 이용해서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대응을 시켜주고, 함수 g를 이용해서 그 y의 원소에 z의 원소를 대응시켜주면 x의 원소에 z의 원소가 대응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지. 그 함수를 함수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표기한다. g 합성 f라고. 함수 f를 이용해서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대응시켜주고, 그리고 함수 g를 이용해서 y의 원소에 z의 원소를 대응시켜주면 x의 원소에 z의 원소가 대응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그 함수를 f랑 g의 합성함수라고 하고 g 합성 f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g 합성 f라는 합성함수는 x에서 z로의 함수지. 정역은 x인 거고 공역은 z인 거겠네. 이해되니? 정역은 x고 공역이 z다. 얘는 그냥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연결고리 역할 정도. 이해되니? 자, 대응 순서는 F1번, G2번이지. F1번, G2번. 이해되니? 그래서 오른쪽부터 순서를 읽는다. 1번, 2번. 알겠지? 자, 요 G합성 F라는 합성함수에 의해서 X의 원소 X가 Z의 원소 어떤 값에 대응되는지 한번 구해볼게. 자,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 자, 대응되는 순서가 F1번이고 G2번이라고 했지. 그럼 X가 먼저 함수 F에 의해서 Fx로 대응되고, 그 결과가 다시 함수 G로 대응될 거니까 GFX로 대응되겠지. 그치? 자, X가 먼저 함수 F에 의해서 fx로 대응되고, 자, 그 결과값이 함수 g에 의해서 gfx로 대응되겠지. 따라서 x가 g합성 f에 의해서 gfx로 대응된다.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그리고 합성함수 성질 딱 두 가지만 기억해주면 돼. 자, 첫 번째,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예를 한번 보여주면, 자, fx를 x제곱, gx를 x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해보면, f 합성 gx는 fgx지. 근데 gx가 x 플러스 1이니까 f의 x 플러스 1이지. 자, f의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G합성 fx는 G의 fx인데 fx가 x제곱이니까 gx제곱이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 나오지. 자,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두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지. 다르지?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알겠지? 자,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F합성 G합성 H는 F합성 G 합성 H랑 같아.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일단 알아두자. 오케이? 이게 합성함수 내용 끝.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한계가 없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항등함수랑 합성할 때 이게 곧 배우겠지만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둘 다 항등함수 나오지. 근데 이 둘은 서로 보통 다른 함수야. 둘 다 항등함수지만 서로 다른 함수야. 이거는 좀 주의해야 돼. 서로 같은 함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얘도 뭐 나와? F 나오고 얘도 F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되겠지. 그치? 정리하자. 여기까지. 합성함수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거죠. 합성함수라고 한다. X에서 Y로 함수 F, Y에서 Z로 함수 G를 이용해서 함수 F를 이용해서 X의 원소를 Y에 대응시키고 함수 G를 이용해서 Y의 원소에 Z의 원소를 대응시켜주면 X의 원소에 Z의 원소를 대응시켜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그 함수를 F랑 G의 합성함수라고 하고 G합성 F라고 표기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응되는 순서. F를 먼저 대응시키고 그리고 G를 대응시켰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오른쪽부터 순서가 있는 거야. 자, 그럼 G합성 F라는 합성함수에 의해서 X는 Z의 어떤 값에 대응되냐면 GFX로 대응되겠지. X가 먼저 함수 F에 의해서 FX로 대응되고 그 결과값이 함수 G에 의해서 GFX로 대응될 거니까. 오케이? X에 가까운 순서대로 먼저 대응시킨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X에 가까운 순서대로 먼저 대응시킨다. 이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집합 X가 정의역이고 집합 Z가 공역인 거지. 그지? 자, 그리고 합성함수의 성질 두 가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한 개만 더 써놓자.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개가 합성되어 있으면 이 함수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합성함수 다룰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환을 많이 한다. 이 안에 있는 fx 전체를 t로 치환해주면 얘가 gt, t에 관한 함수가 되겠지. 아무래도 이 녀석 다루는 것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함수 파악이 더 쉬워지겠지. 그래서 치환을 많이 한다. 합성함수. 알겠지? 이해된 거 맞지?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 자, 2번 F합성 G에 625를 구하고
자, F 합성 G의 625는 F G의 625와 같이. 자, G의 625는 뭐야? 루트 625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잖아. 루트 625는 25니까 25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지. 24가 되겠지. 그러면 F의 24를 구해주면 되지. F24는 뭐야? 24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아홉 개지. 그지? 그러면 F9는 9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4개. 답이 4다. 따라가면 되지.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G3이 7이고 F합성 G랑 G합성 F가 서로 같은 함수일 때 G1의 값을 구하래. F합성 G랑 G합성 F가 서로 같은 함수니까 정의역에 속하는 1의 원소 x에 대해서 두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일치하겠지. 그지? x가 1, 3, 5, 7, 9일 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G3 값이니까 x자리에 3을 대입해보는 거야. x자리에 3을 대입해보면 F의 G3이 G의 F3과 같지. 자, G3은 7이고 F7이 3이지. 좌변은 3 나오고. 자, F3이 5니까 G5의 값이 3 나오지. 그지? 자, 이번에 우리가 얻은 G5의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X자리에 또 5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자, F의 G5가 G의 F5랑 같지. G5가 3이고 F3은 5니까 좌변의 시계값은 5가 나오고 F5는 1이니까 G1 값이 5네. 답이 3번. 그냥 따라가면 되지. 이거? 거기 안에 있는 여기? 자, 우리가 이제 G5 값을 얻었지. 이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X자리에 5를 대입하는 거야. X자리. 다음 주까지 무리함수까지 끝내는 거야. 그러면 딱 1에 곱하니까 괜찮지 않네, 속도가. 만약에 X자리에 3 들어가면 양변에 다 3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같은 X지. 자, 그 다음에 7번 봐봐.
자, f의 2분의 x 플러스 1이 6x 빼기 1일 때 f의 3분의 4 마이너스 x를 구하래. 뭘 구하라는 문제야? fx 구하라는 문제지. fx. 자, 두 가지 방법으로 fx 구해볼게. 이거 정말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생각. 얘를 x로 만들고 싶은 거야. x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1차적으로 1을 제거해야겠지. 1을 날리기 위해서 x에 x 빼기 1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 x 빼기 1 들어가면 1 날라가지. 그럼 f의 2분의 x가 6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오케이? 자, 이제 2분의 x를 x로 만들어야지. 그럼 x 자리에 몇 대입해? 2x 대입하면 되지. 그럼 f의 x가 6 곱하기 2x 마이너스 1 빼기.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의 3분의 4 마이너스 x는 x 자리에 3분의 4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6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x 빼기 1 빼기 1이지. 이게 첫 번째 생각.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이 좀 더 보편적인 생각인데, 자, 2분의 x 플러스 1, 이 전체를 t로 치환하는 거야.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 2t니까 x가 2t 마이너스 1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지. 자, 그러면 x 자리 2t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ft가 6 곱하기 2t 마이너스 1 빼기 1인 거지. 해야 돼? x 자리에 2t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ft가 6 곱하기 2t 마이너스 1 빼기 1이지. 자, ft가 6 곱하기 2t 마이너스 1 빼기 1이면 fx는 얼마겠어? t 자리에 다시 x를 대입해서 6 곱하기 2x 마이너스 1 빼기 1이지. 같은 결과 얻을 수 있지. 그치? 두 번째 생각이 조금 더 일반적이다. 내가 합성함수 다룰 때 치환 많이 한다고 했지? 치환하는 거 익숙해져야 돼. 치환. 자, 10번. 자, 10번 보면 a, b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얘를 풀고 싶지. 근데 문제에서 뭘 줬어? f 합성 G를 줬지. 그럼 무슨 생각 들어? 이렇게 묶고 싶지. 근데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잖아.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럼 결합법칙을 이용하면 얘가 f 합성 G 합성 H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자, f 합성 G 합성 H의 x가 3x 더하기 2b랑 같은 거지. 자, 대응 순서 어떻게 된다고?
1번, 2번. 그치? 그럼 어떻게 돼? F 합성 G의 HX가 3X 더하기 2B지. 그치? 얘를 그냥 이제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는 거야. 묶였으니까. 그러니까 F 합성 GX가 X 빼기 2니까 F 합성 G의 HX는 HX 빼기 2겠지. 여기 X 자리에 HX 대입한 거니까. 그럼 HX 빼기 2가 3X 플러스 2B지. 근데 HX 빼기 2는 AX 플러스 2지. 그럼 AX 플러스 2가 3X 플러스 2B. A가 3이고 B가 1이 돼. 예? 그리고 이거 됐어? 이거 뭐야? 여기 X 자리에 HX 대입한 거지. HX 빼기 인 거야. 얘도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면 돼. 하나의 함수로. HF처럼. 이미 합성해서 하나의 함수가 된 거니까. X자리 이거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13번. 자, 13번에 등장하는 이 표현을 먼저 이해해 볼게.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표현이거든. 이 표현을 먼저 이해해 볼게. 이 표현을 이해하고자 n에다가 자연수 1부터 순차적으로 대입해 볼게. 자, n에다가 1 대입해 주면 f의 2x가 f의 fx지. 자, 함수 f를 두 번 합성했지? 2가 들어갔네, 그지? 자, 이번엔 n자리에 2 대입해주면 f의 3x고 이게 f의 f2의 x인데 f2의 x는 fx랑 같으니까 f의 x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함수 f를 몇 번 합성했어? 3번, 3 들어갔네. 오케이? 결론? 요 n이 가진 의미가 뭐다? 합성한 횟수다. 합성한 횟수다. 함수 f를 몇 번 합성한 거야? n번 합성한 거지. n번. 되지? 자, 지금 문제에서 뭐 이런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설마 함수 f를 100번 합성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뭘 찾으라는 거야? 규칙성. 자, f의 3이 얼마니? 1. 자, 그럼 f2의 3은 f1과 같겠지? 얼마 나와? 2. 따라가 보면 f3의 3은 f2랑 같겠지? 다시 얼마? 3으로 돌아오지. 이거 3개씩 반복되네. 3주기다, 3주기. 자, 1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얘는 f1의 3과 같고 값이 그럼 1이겠지.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치? 120다. 규칙성 찾으면 돼, 규칙성. 다시 봐. 얘는 f의 f3이지. 근데 f3이 1이니까 f1과 같지. 그러니까 2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오늘 하는 내용이 많이 중요해.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에 대해서. 자, 이거 볼까? 자, 이런 방정식이 있어. 이런 방정식이 있어. 얘는 뭐를 위해? 함수 fx랑 함수 y는 k의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하지. 기억나? 공통수학 원 기억나지? 16번은 뭐다? 16번. 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거 봐. 지금 G FA가 10이라고 했지? 자, 그럼 FA는 이렇게 해석 가능하지. FA는 뭐다? 함수 Y는 GX랑 함수 Y는 10의 교점의 X좌표지. 그치? 자, 함수 GX랑 Y는 10의 교점의 X좌표 찾아보면 16 나오네. 그럼 FA가 16이다. 자, 그럼 FA는 16에서 A 값은 또 뭐를 위해? 함수 fx랑 y는 16의 교점의 x좌표. 자, 함수 fx랑 y는 16의 교점의 x좌표 구해보면 13 나오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쉽지? 교점의 x좌표 타고 간다. 얘는 함수 fx랑 y는 16의 교점의 x좌표지. a는. 그래서 y는 fx랑 y는 16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다. 찾으려보면 13 보이네. 14. 네? 무엇이 안 됐지? 노란 색깔. 여기 봐봐. 지금 G의 FA가 10이지. 얘를 하나의 문자로 그냥 생각해봐. 이 값은 뭐를 의미해? 함수 Y는 GX랑 함수 Y는 10의 교점의 X좌표 의미하지. 그 교점의 X좌표 찾아보는 거야. 지금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자, 그리고 Y는 10이 이렇게 있지. Y는 10이 교점의 X좌표 찾아보면